부유한 한 남자가 자신의 장례식에서 의식을 되찾는다. 아내와 애인을 들으며 그는 움직이지 않기로 결심하고 인생의 역전이 모두를 놀라게 한다. 어둠은 완전했다. 침묵은 귀를 멍하게 했다. 45세의 기업가 지훈민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호화로운 자신의 방에 있을 거라 기대했다. 그러나 그를 강타한 현실은 훨씬 더 무서웠다. 그는 작고 패딩 처리된 공간에 갇혀 있었다. 그를 둘러싼 비단을 손으로 만지자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다. 그의 심장은 강하게 뛰기 시작했고 그의 마음은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지난 며칠간의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했다. 그는 움직이려고 했지만 공간이 너무 좁아 팔을 겨우 들 수 있었다.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폐소공포증이 그를 잡아먹으려 했다. 그때 외부에서 희미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우리 모두에게 큰 손실입니다. 지훈이 가족이 가끔 다니던 교구의 이냐시오, 신부로 알아차린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말했다. 깨달음이 번개처럼 그를 강타했다. 그는 관 속에 있었다. 그의 장례식이 진행 중이었다. 초기의 충격은 압도적인 혼란으로 바뀌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는 살아있었다.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가슴이 숨을 쉴 때마다 오르내렸다. 그를 실수로 죽은 것으로 간주한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이를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인가? 지훈은 소리를 지르고 나무로 된 감옥의 벽을 치려고 했지만 그의 몸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약해진 느낌이 들었다. 마치 며칠 동안 잠을 잔 것처럼. 곧 주의를 끌지 못하면 그는 그 안에서 산 채로 묻혀 죽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두려움이 더욱 커졌다. 외부에서는 계속해서 애도와 비탄의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그는 몇몇을 알아차렸다. 비즈니스 파트너, 상류사회의 친구들, 먼 친척들. 모두 그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며 울고 있었지만 그가 그들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지훈의 피를 얼게 했다. 그의 아내 수진이었다. 모두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지훈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삶을 만졌는지 보셨을 겁니다. 그녀의 말투에 뭔가가 지훈을 떨게 했다. 나는 수진 파크를 20년 넘게 알고 지냈고 함께 제국을 건설했으며 그녀가 연기를 할 때를 알아챌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녀의 고통이 연기라는 것을 확신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야. 수진 파크가 말을 이었다. 의사가 심장마비라고 했어. 지호원 민처럼 강한 남자가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훌쩍이는 소리로 끊겼고 지호원 민의 훈련된 귀에는 너무나 연극적으로 들렸다. 그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고 모두에게 자신이 살아있으며 무언가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그의 소리를 내려는 시도는 군중의 속삭임 속에서 너무나 약해 들리지 않았다. 지훈민이 자신의 상황을 누군가에게 알릴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는 동안 관을 향해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한 손이 관 위, 그의 얼굴 바로 위에 놓였다. 내 사랑, 수진 파크가 속삭였다. 너무 낮은 목소리라 지훈민은 간신히 들을 수 있었다. 편히 쉬어. 순간에 침묵이 흘렀고 지훈민은 그를 얼어붙게 만드는 소리를 들었다. 분명히 입맞춤 소리였다. 하지만 나무에 입을 맞추는 소리가 아니었다. 두 사람 사이의 열정적인 키스 소리였다. 성공했어. 지훈민이 공포로 알아차린 남자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인 승호초이였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쉿, 수진 파크가 대답했다. 여기서 말하지 마. 오늘 밤에 만나자.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지호원 민의 세상은 그 순간 무너져 내렸다. 그의 아내와 가장 친한 친구가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현재 상황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배신은 너무나 깊고 너무나 예상치 못한 것이어서 지호원 민은 잠시 자신이 처한 위험을 잊었다. 의식이 계속되는 동안 지호원 민은 분노, 고통, 혼란, 그리고 무엇보다 압도적인 두려움이라는 독한 감정의 혼합과 싸워야 했다. 어떻게 그들이 모두를 속일 수 있었을까?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시간은 영원처럼 흘렀다. 지호온, 미는 관 위에 흙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묻히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공포는 새로운 차원에 도달했고 그는 자신이 그곳에서 죽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에 잊혀진 채. 하지만 절망에 굴복하려는 순간 그는 다른 소리를 들었다. 관의 나무를 긁는 삽소리였다. 누군가 땅을 파고 있었다. 저거 들었어, 동식 씨? 젊고 여성스러운 목소리가 말했다.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 같은데. 네가 상상하는 거야, 해리마. 더 나이 들고 투덜대는 목소리가 대답했다. 죽은 자들은 움직이지 않아. 빨리 무덤을 덮어서 집에 가자. 지훈미는 온 힘을 다해 관뚜껑을 약하게 두드렸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기회였다. 놀란 숨소리가 들렸다. 삼촌, 정말로 뭔가 들렸어요. 해림이 외쳤다. 말도 안 돼. 동식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불안해 보였다. 지훈은 다시 두드렸다. 이번에는 조금 더 세게. 세상에, 해림이 비명을 질렀다. 저기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삽이 미친 듯이 움직이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지훈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가슴속에 희망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악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흙이 걷히고 관뚜껑이 열리며 석양빛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웠을 때 지훈은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다. 수진박과 승호 최의 배신, 기적 같은 구출, 이 모든 것은 그의 삶의 새로운 장을 암시하고 있었다. 해림과 동식이 그를 무덤에서 꺼내주며 지훈은 약해진 채로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맹세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를 배신한 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밤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발 아래 풀을 느끼는 지훈은 단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할 뿐이었다. 앞으로의 길은 험난하겠지만 그는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결심이 되어 있었다. 밤이 묘지에 내려앉았을 때 삼촌과 조카인 해림과 동식은 약해진 지훈을 무덤에서 꺼내주었다. 그는 아직 장례식 복장을 입은 채로 떨고 있었고 지난 몇 시간 동안의 사건을 처리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의료 처치가 필요해요. 해림이 지훈을 단단히 붙들며 말했다. 28세의 젊은 심리학자인 그녀는 위기 상황을 다루는 데 익숙했지만 이런 상황을 상상한 적은 없었다. 60세의 묘지 관리자인 동식은 주변을 불안하게 둘러보았다. 병원에 데려갈 수 없어. 스캔들이 날 거라고 생각해봐. 죽은 것으로 선언된 남자가 무덤에서 파내져 나왔다. 신문들은 난리가 날 거야. 지훈미는 조금씩 정신을 차리며 목소리를 낮게 내뱉었다. 제발 안 돼요. 병원에 갈 수 없어요. 그들이 절 찾아낼 거예요. 해림 김과 동식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누구세요, 선생님? 해림이 부드럽게 물었다. 제 아내, 그리고 승호 최예요. 지훈은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들이 이걸 계획했어요. 이 폭로는 지훈을 구한 사람들을 잠시 말문이 막히게 했다. 해림이 먼저 행동에 나섰다. 삼촌, 그를 오두막으로 데려가요. 거기서 안전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동안. 동식이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지훈을 도와 근처에 주차된 낡은 트럭으로 걸어갔다. 해림의 가족 소유인 숲속 오두막까지의 여정은 긴장감 속에 침묵으로 이어졌다. 지훈은 지치고 압도된 상태로 불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오두막에 도착하자 해림은 전문가 모드로 돌아섰다. 지훈을 최대한 검사한 결과 약하고 탈수 증상이 있지만 즉각적인 위험은 없는 것 같다고 결론지었다. 그녀는 삼촌의 낡은 옷을 입혀주고 따뜻한 수프를 준비했다. 벽난로 앞에 앉아 지훈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성공한 기업가로서의 경력, 아내 수진, 박과 함께 처음부터 제국을 건설한 과정을 이야기했다.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인 승호 최에 대해서도 말했다. 전혀 의심하지 못했어요. 지훈은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그들을 맹목적으로 믿었어요. 해림은 심리학 지식을 활용하며 집중해서 듣고 지훈이 일어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가끔 질문을 던졌다. 동식은 한편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그의 찡그린 얼굴은 배신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었다.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 순간은 관 속에서 깨어나기 전 집에서의 저녁 식사였어. 지훈 미니 말을 이었다. 수진박이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준비했지.
승호 최도 그곳에 있었어. 평소처럼. 식사 후 어지러움을 느꼈던 게 기억나. 와인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독을 탔군. 동식이 침묵을 깨며 중얼거렸다. 해림 김은 경고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아. 심장마비로 보이도록 뭔가를 사용했을 거야. 수지는 항상 의학에 관심이 많았지. 심지어 사업을 위해 그만두기 전에 잠시 공부하기도 했어. 밤이 깊어감에 따라 지훈은 자신의 삶에 대한 더 많은 세부사항을 공유했다. 그가 설립한 회사, 축적한 수백만 달러, 그의 이름으로 된 재산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그 모든 것은 수진의 손에 넘어갔다. 나는 내 삶을 되찾아야 해. 지훈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이렇게 쉽게 빠져나가게 둘 수는 없어. 하지만 해림은 상황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민 선생님, 정의를 원하시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해요. 법적으로 당신은 죽은 사람이에요. 만약 수진박과 승호최가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들은 작업을 마무리하려고 할지도 몰라요. 해림의 말은 세 사람에게 무게로 다가왔다. 이어진 침묵은 해림의 휴대폰 소리에 깨졌다. 네? 오, 세상이 확실해. 해림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았다. 고아원, 동료였어. 방금 뉴스에서 봤어요. 경찰이 묘지에서 도굴꾼을 찾고 있다고 해요. 오늘 밤 누군가가 수상한 활동을 목격했다고 신고했대요. 지혼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소우진 파크. 분명 그녀일 거야. 아마 확인하러 왔을지도. 여기서 빨리 나가야 해. 동식 리가 말을 끊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결국 우리에게도 미칠 거야. 해림 킴이 고개를 끄덕이며 빠르게 생각을 정리했다. 내가 아는 곳이 있어. 친구가 여기서 몇 시간 거리에 버려진 시골집을 가지고 있거든. 다음 계획을 세우는 동안 그곳으로 데려갈 수 있어. 지혼민은 그들을 바라보며 감사와 결의가 섞인 눈빛을 보였다. 고마워. 너희들이 해주는 일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보답 같은 건 필요 없어. 해림 킴이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고맙다면 그 범죄자들을 폭로하는 데 도와줘. 서둘러 여행 준비를 하는 동안 지혼민은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는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채 무덤에 누워 있었다. 이제는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지만 뜻밖의 동맹을 얻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도대체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아내와 가장 친한 친구가 그를 죽이려고 공모한 세상에서 누가 또 다른 배신자일까? 동식 리의 트럭이 어둠 속에서 오두막을 떠나면서 지혼민은 비용이 얼마가 들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맹세했다. 그의 생명과 유산을 위한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새벽이 되자 지혼, 민, 해림 킴, 동식 리에는 버려진 시골집에 도착했다. 그곳은 관리가 소홀했지만 눈에 띄지 않는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했다. 동식 리가 주변을 살피는 동안 해림 킴은 지혼, 민이덜, 낡은 방 중 하나에 정착하도록 도왔다. 계획이 필요해. 지훈 민이 휴식과 사색 끝에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영원히 숨을 수 없어. 해림 킴이 고개를 끄덕이며 심리학자의 마음으로 상황을 분석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우리는 소진 파크와 승호 초이가 한 일에 대한 증거가 필요해. 내 친구가 있어. 잠시 침묵 후 지훈 민이 속삭였다. 내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태원 한, 내 개인 변호사야. 법적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일 거야. 방에 막 들어온 동식 켈리가 눈살을 찌푸렸다. 우리가 그를 믿어도 괜찮을까요? 비관적으로 들리고 싶진 않지만 지난 일들 이후로 지훈민은 그 걱정을 이해했다. 태원은 내가 돈을 갖기 전부터 친구였어. 그는 내 재산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 해림 킴이 상황을 고려했다. 그에게 연락할 수는 있지만 극도의 주의가 필요해. 소우진이나 승호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해. 그들이 태원에게 안전하게 연락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해림 킴이 또 다른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전화를 들으며 얼굴이 긴장되었다. 고아원 동료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어.
전화를 끊고 말했다. 뉴스에는 묘지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소문으로 가득 차 있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고 지호은 당신의 아내가 무덤을 훼손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현상금을 걸었어. 지훈미는 눈을 감았고 그의 얼굴에는 고통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감추고 있어. 누군가가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걸 알아채면 우리는 빨리 행동해야 해. 동식 리가 말을 끊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들킬 가능성이 커져. 그들은 치에림 킴이 태원에게 연락할 사람으로 결정했다. 그룹에서 가장 덜 알려진 그녀가 의심을 덜 받을 가능성이 컸다. 그녀는 선불폰을 사용하고 공공장소이지만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만남을 주선할 계획이었다. 혜림 킴이 나가려고 준비하는 동안 지혼민이 그녀를 멈췄다. 혜림, 네가 해주는 일에 대해 정말 고마워. 너와 동식, 너희 덕분에 내가 두 번째 삶을 얻었어. 젊은 심리학자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게 맞는 결정이에요, 지훈 씨. 아무도 당신이 겪은 일을 겪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당신이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혜림이 떠난 후 지훈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다. 수진과 함께한 삶의 이미지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결혼식, 여행, 친밀한 순간들,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그들은 언제부터 그를 속이고 있었을까? 동식은 지훈의 고통을 알아채고 그 옆에 앉았다. 우리가 서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면 지훈은 그 제스처에 감사하며 놀랍게도 자신이 노묘지 관리인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떻게 수진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일하며 제국을 일궈왔는지,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이야기했다. 우리가 함께 미래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쓰라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녀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던 적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워요. 동식은 조용히 듣다가 가끔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의 차분한 존재는 지훈이 겪고 있는 감정의 폭풍 속에서 하나의 닷과 같았다. 한편 도시에서는 혜림이 태원한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작은 카페에서 만날 약속을 잡았다. 그곳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라 눈에 띌 염려가 없었다. 태원한은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로 회색 머리에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는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그의 표정은 경계와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한 변호사님, 혜림이 인사를 마친 후 말을 이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진실이라고 확신합니다. 혜림이 지훈의 이야기를 풀어내자 태원의 얼굴은 불신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겨우 참고 있는 분노로 바뀌었다. 수진 씨에게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항상 의심했어요. 혜림이 말을 마치자 태원이 말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군요. 도와주시겠어요? 혜림이 변호사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며 물었다. 태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 씨는 단지 제 의뢰인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그를 돕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극도로 조심해야 해요. 수진 씨는 자원과 연결고리가 많아요. 그녀가 뭔가를 의심한다면 혜림 킴은 태원한에게 안전하게 연락하는 방법에 대해 지시를 내렸고 이번에는 지호온 민이 함께하는 또 다른 미팅을 잡았다. 시골집으로 돌아온 혜림, 킴은 태원 항와의 만남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유했다. 지호온 민은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태원한이 그들의 편에 선다는 것은 그들이 진짜로 싸울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우리에게는 증거가 필요해. 태원한이 스피커폰을 통해 말했다. 의료 기록,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소진 파크와 승호 초이를 암살 시도와 연결할 수 있는 모든 것. 전략을 논의하는 동안 지호은 마이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찾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지만 앞으로의 길이 위험으로 가득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지호은 민은 깨어 창밖의 별빛을 바라보았다. 그는 소진 파크를 생각했다. 그들이 함께 나눈 삶, 함께 꿈꿨던 꿈들을 떠올렸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 갑자기 들리는 소리에 그의 생각이 끊겼다. 집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다. 지호은 민은 긴장했고 두려움이 그의 혈관을 타고 흘렀다. 그들이 발각된 걸까? 그는 조용히 창가로 다가가며
심장이 요동쳤다. 그림자 속에서 한 사람이 움직이며 집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 긴장감 넘치는 장면으로 챕터가 끝나며 독자들은 궁금증을 느끼게 된다. 그 미스터리한 인물은 누구인가? 그들은 발각된 것인가? 아니면 지호은민의 정의를 위한 싸움에 합류하는 새로운 동맹자인가? 지호은민의 심장은 강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집으로 다가오는 그 사람을 지켜보았다. 그의 손은 약간 떨리며 무기로 사용할 만한 것을 찾고 있었다. 그는 무거운 금속 촛대를 발견하고 그것을 쥐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지호은민은 숨을 죽였다. 갑자기 방문이 쾅 열렸다. 지훈민 익숙한 목소리가 외쳤다. 불이 켜지며 흐트러진 머리와 놀란 표정을 한 중년 남자가 드러났다. 재윤권. 지훈민은 촛대를 내려놓으며 그의 옛 운전사이자 개인 비서를 알아보았다. 해림킴과 동식 리는 소음의 경계를 풀고 방으로 뛰어들어 어떤 위협에도 대비할 준비를 했다. 당신은 누구요? 동식이가 말하며 지훈민 앞에 보호자처럼 서 있었다. 그는 제 전 직원인 재현권입니다. 지훈민은 여전히 놀라움에 차서 설명했다. 하지만 어떻게? 재현권은 전 상사를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는 충격에서 조금씩 회복하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민 선생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지 못하실 겁니다. 선생님의 소위 사망 이후 수진, 박이 저를 해고했습니다. 제 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했죠. 하지만 그녀는 제가 그녀의 이메일 계정 몇 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모두가 앉아서 재현권의 이야기를 들었다. 해고된 후 그는 수진박과 승호초의 사이에 수상한 이메일을 눈치챘다. 호기심이 그를 더 깊이 조사하게 했고 그가 발견한 것들은 그를 공포에 빠뜨렸다. 저는 그들이 선생님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재현권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에는 무슨 병적인 농담인 줄 알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눈치챈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떠올렸어요. 지훈민은 이 새로운 정보를 머릿속으로 처리하며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어떤 점들이었나요? 수진박과 승호 최의 비밀회의, 제가 방에 들어가면 갑자기 중단되는 대화들, 그리고 재현권은 말을 잠시 멈추며 망설이는 듯했다. 그리고 뭐요? 해림 김은 심리학자의 직감으로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걸 알아채고 재촉했다. 재현권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계속했다. 그리고 수진박이 자주 찾던 한 개인 클리닉이 있었어요. 그녀는 항상 혼자 가겠다고 고집했죠. 보통 제가 그녀를 어디든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이 폭로는 폭탄처럼 터졌다. 지훈민은 수진박이 의학을 공부한다던 말을 떠올렸다. 그 클리닉에서 그를 독살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던 걸까? 재현권. 지훈민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증거가 있나요? 전 운전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메일 사본과 클리닉 방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더 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 장치를 꺼냈다. 떠나기 전에 저는 저택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뭔가를 포착할 수 있기를 바랐죠. 해림 김은 빠르게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에 모두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박과 승호 최가 공공연히 지훈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회사에 대한 계획, 그리고 이제 그들의 손에 들어온 재산을 어떻게 즐길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야, 지훈민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고통과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있던 동식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를 찾았어, 재현권? 전직 운전사는 약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발견한 후 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야만 했어요. 그러다 문득 민 씨가 신뢰하는 변호사 태원한 씨가 있다는 것을 떠올렸죠. 그에게 연락해 제 의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저에게 침묵을 지키고 지시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몇 시간 전 이 주소가 담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해림 김을 바라보았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했습니다. 태원 씨가 재현 씨가 도착하기 직전에 저에게 연락했어요. 중요한 정보를 가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죠. 지훈민은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감정과 생각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진박과 승호최의 배신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더욱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구체적인 증거와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동맹이 생겼습니다. 재현 씨, 지훈민이 마침내 전직 직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이 해준 일에 대해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를 위해 많은 것을 걸었잖아요. 재현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 씨, 당신은 항상 저에게 공정하고 친절하셨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실용적인 해림김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이 증거들로 우리는 더 빨리 행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수진박과 승호최가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의심한다면 즉각적인 행동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훈민이 동의했습니다. 퇴원하는 즉시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재현권, 당신이 발견한 것에 대해 증언할 준비가 되었나요? 재현권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룹이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하는 동안 지훈민은 희망의 불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그 관에서 깨어난 이후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 책임자들이 그들의 범죄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가졌다고 느꼈다. 그러나 밤이 깊어가고 계획들이 짜여질수록 지훈민의 마음에는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았다. 그의 과거의 그림자 속에는 어떤 비밀과 배신이 더 숨어 있을까?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모두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밖에서는 바람이 나무들 사이를 스치며 마치 자연 그 자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듯 지훈민과 그를 둘러싼 모든 이들의 삶에 닥칠 폭풍을 예감하는 듯했다. 새벽이 되자 지훈민과 그의 임시팀은 쉼없이 일하고 있었다. 재현권의 도착과 그가 가져온 귀중한 정보는 그들의 노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변호사인 퇴원하는 아침 일찍 그들과 합류했고 법률 문서로 가득 찬 서류 가방과 그의 눈에는 치열한 결의가 가득했다. 좋아, 퇴원하니 주방 테이블 위에 여러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재현권이 제공한 증거를 통해 우리는 확실한 사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수진박과 승호최는 강력한 인물이며 우리를 침묵시키기 위해 모든 자원을 사용할 것입니다. 해림김은 밤새 숨겨진 카메라의 영상을 검토하던 중 노트북에서 눈을 떼며 말했다.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영상 중 하나에서 수진박이 의사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들이 사용한 독을 제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지훈민은 눈살을 찌푸렸다. 의사? 우리 동료 중에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은 기억나지 않아요. 재현권이 언급한 그 사설 클리닉의 누군가일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조용히 모든 것을 경계하며 지켜보던 동식이가 제안했다. 재현권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진박은 항상 그 약속에 혼자 가야 한다고 고집했어요. 아마도 의사가 의학적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도록 도운 사람일지도 몰라요. 퇴원하는 빠르게 메모를 했다. 우리는 이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는 중요한 증인이거나 심지어 공범일 수도 있습니다. 재현권, 그 클리닉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시도해 보겠습니다. 재현권이 대답했다. 아직 도시에 몇몇 연락처가 있어서 의심을 사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계획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동안 지훈민은 잠시 자리를 떠나 창가로 다가갔다. 모든 일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아내와 가장 친한 친구의 배신을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더욱 복잡해지는 거짓말의 네트워크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의 고립을 눈치챈 해림김은 그에게 다가갔다. 어떻게 느껴, 지훈?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다. 심리학자로서의 직감이 표면 아래에서 일고 있는 감정의 폭풍을 감지한 듯했다. 지훈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너무 압도적이야. 며칠 전만 해도 내 인생은 완벽했어.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지. 지금은 누굴 믿어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해림은 그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었다. 네가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그런 기분이 드는 건 당연해. 하지만 기억해, 너 혼자가 아니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너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지원에 감사했다. 해림에게는 어떤 고요한 힘과 진정한 동정심이 있어서 혼란 속에서도 그를 위로해 주었다.
다시 테이블로 돌아온 지훈은 다음 단계에 대한 논의에 합류했다. 태원하는 대담한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였다. 우리는 수진박과 승호 최가 암살 시도에 관여했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해. 변호사가 설명했다. 이메일과 동영상은 좋은 시작이지만 더 많은 것이 필요해. 나는 그들이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는 것을 녹음할 수 있는 통제된 만남을 준비할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어떻게? 동식이는 회의적으로 물었다. 그냥 차나 마시자고 초대해서 자백하길 기대할 순 없잖아. 태원은 교활하게 미소 지었다. 그렇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진실을 밝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 재현, 네가 수진에게 연락해서 지훈의 죽음에 대해 뭔가 알아냈다고 믿게 하고 그녀를 협박하려 한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을까? 재현은 약간 창백해졌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어. 하지만 위험할 거야. 매우 위험합니다. 태원한이 동의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계획해야 합니다. 해림 김, 당신의 심리학 경험이 그의 반응을 예측하고 대화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데 결정적일 것입니다. 그룹이 계획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동안 지훈민은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곧바로 수진, 박과 승호 최와 맞서게 될 것이며 만약 무언가 잘못된다면 결과는 파멸적일 수 있었다. 하루가 지나면서 팀의 각 멤버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몰두했다. 재현권은 동식 이의 도움을 받아 신비로운 클리닉과 의사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해림 김과 태원하는 대면을 위한 대본을 작성하며 가능한 모든 반응을 예측하고 대답을 준비했다. 지훈민은 한편 오래된 사진과 문서를 다시 살펴보며 놓쳤을지도 모르는 단서를 찾고 있었다. 수진 박과의 결혼식 사진을 보던 중 한 가지 세부 사항이 그의 눈에 띄었다. 배경에서 초대받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 거의 숨겨진 듯한 익숙한 얼굴이 보였지만 그는 즉시 그가 누구인지 떠올리지 못했다. 해림 김, 그가 긴장된 목소리로 불렀다. 잠깐 와줄 수 있니? 심리학자는 호기심을 느끼며 다가왔다. 지훈민은 그녀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신비로운 남자를 가리켰다. 이 사람 익숙하지 않니? 해림 김은 눈을 가늘게 뜨고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갑자기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지훈민 저 남자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일하는 고아원에서요. 가끔 아이들의 건강 검진을 한다고 오곤 했죠. 항상 뭔가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이 폭로는 폭탄처럼 터졌다. 이 남자가 의사일 가능성이 있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그가 고아원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음모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있을까? 해가 지평선 아래로 지면서 황금빛으로 농가를 물들이는 동안 지훈민의 팀은 그들의 계획 중 가장 위험한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대면이 곧 시작될 것이며 그것과 함께 매번 새로운 폭로로 점점 더 커지는 듯한 미스터리를 풀어낼 가능성이 있었다. 지훈민은 그의 동맹들을 바라보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를 돕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그는 해림 김, 동식, 이 재현권 같은 사람들을 더 일찍 알았다면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수진박과 승호 최를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대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는 그날, 밤을 준비하며 지훈민은 조용히 다짐했다. 결과가 어찌 되었든 그는 이 두 번째 기회를 통해 삶을 다르게 살아가겠다고, 겉모습보다 진정한 충성심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 사람들의 의도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결혼 사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지훈은 다른 사람들과 합류했다. 진실의 시간이 다가왔다. 도시의 밤이 깔릴 무렵 가슴이 벅차오르는 심장을 안고 재현권은 수진박의 번호를 눌렀다. 계획은 진행 중이었고 팀의 각 멤버는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지훈, 해림 김, 태원하는 옆방에서 동식 이가 설치한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 집중하며 듣고 있었다. 수진, 재현이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와 이야기해야 해. 지훈에 관한 일이야. 전화선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차갑고 조절된 수진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재현, 네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알아. 하지만 이번은 달라. 재현은 준비된 대본을 따라 말했다. 내가 뭔가를 알아냈어.
잘못된 사람 손에 들어가면 큰 문제가 될 만한 거. 전화를 통해 전해지는 긴장감이 느껴졌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수진이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물었다. 전화로는 이야기하기 어려워. 재현이 대답했다. 부두 근처의 오래된 창고에서 만나자 1시간 뒤에. 짧은 침묵 끝에 수진이 동의했다. 거기 있을게. 그리고 재현, 정말 중요한 일이길 바라. 옆방에서 지우는 눈을 감고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며 밀려오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해림은 그의 고통을 알아채고 위로의 의미로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너무 잘하고 있어. 그녀가 속삭였다. 기억해, 우리가 네 곁에 있어. 다음 1시간은 마지막 준비로 급박하게 흘러갔다. 동식은 창고 주변을 점검하며 카메라와 숨겨진 마이크를 설치했다. 태원은 그들이 하려는 일의 법적 측면을 다시 한번 검토하며 모든 것이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확인했다.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재윤코는 창고 한가운데에서 달랑 하나 매달린 조명 아래 서 있었습니다. 지혼민 해림킴, 태원하는 2층에 있는 버려진 사무실에 숨어 있었고 단방향 거울을 통해 그 장면을 선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진 파키 항상처럼 우아하게 들어왔지만 어깨에 뚜렷한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그 뒤에는 모두를 놀라게 하며 승호 초이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좋은 일이길 바란다, 재훈. 소진 파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협박당하는 건 좋아하지 않아. 재훈은 눈에 띄게 긴장했지만 결연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난 지훈민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어. 증거도 가지고 있어. 승호 초이가 앞으로 나서며 겨우 참고 있는 분노로 가득 찬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메일, 클리닉 방문, 녹음된 대화들, 재훈이 열거했습니다. 난 다 알고 있어. 소진 파크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눈에 잠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재훈, 넌 큰 실수를 하고 있어.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 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재훈이 점점 자신감을 얻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지훈민을 독살했다는 걸 알아. 몇 달 동안 그의 죽음을 계획했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엘독tor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 엘독tor라는 말에 둘 다 눈에 띄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승호 초이는 창백해졌고 수진 파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너 뭐가 필요한 거야? 수진. 파키 겨우 들릴 만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실, 재훈이 대답했습니다. 난 왜 그랬는지 알고 싶어. 어떻게 지훈민을 그렇게 배신할 수 있었는지. 잠시 동안 소진 파키 모든 것을 부인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왜인지 알고 싶어? 지혼민은 모두가 생각했던 성인 군자가 아니었어. 그도 비밀을 가지고 있었지. 2층 사무실에서 지훈민은 당황한 채 앞으로 몸을 숙였다. 수진박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지훈민은 우리를 없애려고 계획하고 있었어. 수진박이 쓴웃음과 고통이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가 회사를 팔아버리고 우리 모두를 해고할 계획이라는 걸 알아냈어. 승호초회와 나를 포함해서 말이야. 승호초회가 말을 이었다. 우리는 문서를 발견했어. 우리를 길바닥에 내몰 합병 계획이었어. 우리가 회사를 위해 희생한 모든 것들 뒤에 지훈민은 우리를 배신할 참이었어. 지훈민은 주위의 세계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합병을 고려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어. 특히 수진박과 승호최에게는 더더욱. 그래서 우리가 먼저 행동하기로 결심했어. 수진박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마쳤다. 우리는 승호최의 가족과 오래된 지인인 의사에게 연락했어. 그가 우리에게 심장마비로 보일 만한 검출되지 않는 독을 제공해줬어. 계획에 따라 재현건이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캐물었다. 그리고 과원은 이 모든 일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 수진박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건 의사의 뛰어난 아이디어였어. 우리는 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장소가 필요했어. 과원의 아이들, 그들이 우리의 비자발적 실험 대상이 되었다고 할까. 사무실에서 해림 김은 공포에 질린 비명을 참았다. 지훈민은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구역질을 느꼈다. 무고한 아이들? 이 광기가 어디까지 이르렀다는 거야? 이해해야 해. 승호최가 간청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살기 위해 그런 거야. 지훈민은 우리를 파멸시킬 뻔했어.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지훈미는 숨어있던 곳에서 나왔다. 파멸시키다니. 그가 창고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어. 너희를 믿었는데. 수진 밖과 승호 초에는 얼어붙은 채 지훈민이 살아있고 분노에 차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에 충격과 공포가 섞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지훈, 수진이 뒤로 물러나며 속삭였다. 이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고? 지훈이 포효했다. 내 아내와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죽음을 계획하는 게 불가능했던 것처럼, 그들이 무고한 아이들을 실험용 쥐로 사용하는 게 불가능했던 것처럼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승호는 도망치려 했지만 동식이 문 앞에서 그를 막아섰다. 수지는 궁지에 몰린 것을 깨닫고 가방에서 총을 꺼냈다. 물러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훈을 겨누며 소리쳤다. 다가오지 마. 지훈 뒤에서 따라 내려온 해림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다. 수진, 총을 내려놔. 이제 끝이야. 우리가 전부 녹화했어. 경찰이 오고 있어. 다음 순간들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펼쳐졌다. 눈물을 흘리며 수지는 지훈을 마지막으로 바라보고는 총구를 자신에게 돌렸다. 지훈이 안 돼! 라고 외치며 앞으로 달려갔고 해림과 재현이 수진을 제압하려고 달려들었다. 몸싸움 중에 총성이 울렸다. 그 울림이 창고에 메아리치고 이후로는 무덤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경찰이 현장에 들이닥쳤을 때 지훈은 부상당했지만 살아있는 수진을 안고 있었다. 총알은 그녀의 어깨를 스쳤고 치명적이지는 않았지만 고통스러운 상처를 남겼다. 오랜 세월 사랑했던 여자의 눈을 바라보며 지훈은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깊은 슬픔을 보았다. 미안해. 수진이 경찰이 그를 떼어놓기 전에 속삭였다. 수진과 승호가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는 동안 지훈은 그곳에 서서 혼란 속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정리하려고 애썼다. 해림이 그에게 다가와 조용한 지지를 보냈다. 끝났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지훈은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직도 답하지 못한 많은 질문들이 남아 있었다. 정말 그 의사는 누구였을까? 이 음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 이후에 어떻게 내 삶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경찰 카메라의 플래시가 창고를 간헐적으로 비추는 가운데 지훈은 진실과 정의를 위한 그의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창고에서의 대결 이후 며칠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공식적으로 부활한 지훈은 미디어의 폭풍 속에 휘말렸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그의 소식과 그를 암살하려는 음모 스캔들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현재 임시 피신처로 사용 중인 해림의 집 거실에 앉아 지훈은 뉴스를 보며 매혹과 공포가 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몇 주 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유명 기업인 지훈민 씨가 아내 수진 박 씨와 파트너 승호 최 씨에 대한 암살 시도 혐의와 함께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뉴스 앵커가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또한 지역 고아원에서의 불법 실험과의 가능한 연관성을 조사 중입니다. 해림이 TV를 끄고 지훈 옆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느껴?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 같아. 내가 알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모두 거짓이었어. 모든 게 다는 아니야. 해림이 그의 손 위에 위로의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한 좋은 일들, 네 회사를 통해 개선한 삶들, 그건 진짜였어. 지훈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해림은 혼란 속에서 그를 붙잡아주는 닻이 되어 주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순간을 깨뜨렸습니다. 태원이 문서 더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소식이 있어. 변호사가 그들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경찰이 수진과 승호를 신문 중이야. 그들은 더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 협조하고 있어. 그들이 뭐라고 했어? 지훈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태원이 커피 테이블 위에 몇 장의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들은 그 의사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했어. 그의 진짜 이름은 케융호 요온입니다. 몇 년 전에는 존경받는 의사였지만 비윤리적인 실험으로 인해 면허를 잃었습니다. 실험? 해림 킴이 눈살을 찌푸렸다. 어떤 종류의 실험이었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태원한이 말을 이었다. 요는 완벽한 독을 만드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탐지되지 않고 자연사로 위장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말이죠. 의료계에서 그를 배척하자 그는 덜 전통적인 방법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지혼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고아원의 아이들, 태원한이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요는 승호초이의 가족과의 연결을 이용해 고아원에 접근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정기 건강 검진을 한다는 명목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화합물을 실험하며 그 효과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해림 킴은 입을 가린 채 끔찍해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다행히도 태원한이 말을 이었다. 그의 실험으로 직접적인 사망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몇몇 아이들은 지금 조사 중인 신비로운 질병을 앓았습니다. 지혼미는 갑자기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죄책감이 그를 삼켜버리는 듯했다. 비록 직접적인 책임은 없었지만 서우진 팍과 승호 초이의 행동을 눈감아준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느꼈다. 나는 뭔가 해야 해. 그는 마침내 해림 킴과 태원한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 아이들 도움과 보상이 필요해. 해림 킴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아원은 분명히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할 거예요. 아이들과 직원들 모두 치료와 의료적 관심이 필요할 거고 내가 모든 것을 처리할게. 지훈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필요하다면 내 재산의 한 푼까지 쓸 각오야. 태원한이 살짝 미소를 지었다. 내 재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더 많은 소식이 있어. 소우진 파크가 구금되고 진실이 밝혀지면서 그들이 이전하려던 계좌와 자산을 동결할 수 있었어. 너의 기업 제국은 여전히 건재해, 지훈. 법적 및 재정적 세부 사항을 논의하던 중 해림의 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전화를 들으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일이야? 지훈은 그녀의 표정에 놀라 물었다. 해림은 전화를 끊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아원의 연락이었어. 경호가 몇 시간 전에 거기에 있었어. 경찰이 그를 체포하러 왔을 때 그는 사라졌고 아이 한 명을 데리고 갔어. 그 소식은 방 안의 폭탄처럼 떨어졌다. 지훈은 분노와 결의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를 찾아야 해.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태원은 이미 전화를 걸어 경찰 내 연락처에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해림은 경호와 실종된 아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 혼란 속에서 지훈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변했는지 생각했다. 몇 주 전만 해도 그의 가장 큰 걱정은 다음 큰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었다. 이제 그는 무고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시간과 싸우고 있었다. 지훈, 해림이 부드럽게 그를 불러 생각에서 깨웠다. 이게 벅차다는 걸 알아. 하지만 너 혼자가 아니야. 우리 모두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주위를 둘러보며 해림과 태원, 그리고 그를 위해 많은 것을 감수한 재현과 동식을 생각하며 지훈은 감사와 결의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알아. 그는 해림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함께 우리는 경호가 그의 범죄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아이를 구할 거야.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지며 도시를 금빛과 진홍색으로 물들이는 동안 팀은 그들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해병을 쫓는 사냥이 시작되었고 그와 함께 정의와 구원의 약속도 함께했다.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도시를 바라보았다. 어딘가에 무고한 아이가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를 믿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밤이 그들을 감쌌지만 지훈과 그의 팀에게는 새로운 전투의 시작일 뿐이었다. 진실, 정의, 그리고 구원을 위한 전투. 새벽이 찾아왔을 때 지훈민과 그의 팀은 한창 움직이고 있었다. 해림 김의 거실은 급조된 작전 본부로 변해 있었고 지도, 사진, 문서들이 모든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공기에는 긴장과 결의가 가득했다. 단서를 찾았어. 재현권이 서둘러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항구에 있는 내 연락처 중 하나가 몇 시간 전에 비달과 일치하는 남자가 어린아이와 함께 개인 요트를 타고 올라탄 것을 봤다고 해. 아이와 함께였다고. 지훈이 벌떡 일어섰다. 어디로 향했지? 내 소식통에 따르면 요트는 남쪽으로 향했다고 해. 재현이 대답했다. 하지만 몇 마일 후에 흔적을 잃었다고 해.
태원하는 경찰 내 연락처와 통화를 마치고 답답함을 느끼며 전화를 끊었다. 당국은 해상 병력을 동원하고 있지만 과정이 느려 효과적인 수색을 조직할 때쯤이면 비달이 이미 그들의 관할권을 벗어날까봐 걱정하고 있어. 해림은 고아원 기록을 검토하던 중 끼어들었다. 그가 데려간 아이의 이름은 민재야. 겨우 8살이고. 오 맙소사. 그녀는 기록을 읽으며 목소리가 떨렸다. 민재는 비달의 주요 실험 대상 중 하나였어. 그 이후로 건강이 약해졌어. 이 소식은 모두에게 무거운 짐처럼 내려앉았다. 지우는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이며 강철 같은 결의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경찰을 기다릴 수 없어. 그가 선언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해.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동식이가 말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어. 빠른 배를 가진 오랜 친구야. 비달이 국제 해역에 도달하기 전에 그를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 태원 비달을 찾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연락처를 사용해줘. 해림, 재현, 너희는 여기에 남아 정보를 조율해줘. 너희가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줘. 팀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해림 킴은 지훈 민의 팔을 잡고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지훈, 네가 이걸 직접 해야 한다고 느끼는 건 알지만 위험해. 큐호 요는 절박한 사람이고 그가 무슨 짓을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 지훈 민은 해림 킴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난 해야 해. 민재뿐만 아니라 내 눈먼 탓으로 고통받은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이건 내 책임이야. 해림 킴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 하지만 조심하겠다고 약속해줘. 우리는 이미 너를 한 번 잃었어. 다시 널 잃을 순 없어. 그들 사이의 친밀한 순간은 동식리가 그들의 친구가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알리며 방해받았습니다. 몇 분 안에 지훈민과 동식리는 걱정스럽지만 결의에 찬 팀을 뒤로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보트 여행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다는 마치 지훈민의 마음속의 혼란을 반영하듯 거칠었습니다.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던 중 지훈민은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있지. 그는 엔진 소리를 뚫고 동식리에게 말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내 가장 큰 걱정은 수십억 원짜리 거래를 성사시키는 거였어. 그게 내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했지. 지금은 이제야 모든 것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달았어. 동식리에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충격을 주는 법이야. 맞아, 지훈민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무사히 마치면 난 진짜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내 인생을 바칠 거야. 더 이상 영혼 없는 사업도 돈을 위해 돈을 좇는 일도 없을 거야. 동식 리에가 대답하기도 전에 보트의 라디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림 킴이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잡음 속에서도 긴박하게 들렸습니다. 경찰이 케융호 요원의 요트를 확인했어요. 해병이라는 사치스러운 배인데 승호 초이의 유령 회사 중 하나에 등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의 좌표를 보내주고 있어요. 이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지호원, 민과 동식리는 경로를 조정했습니다.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그들은 멀리서 한 척의 배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있다. 지호는 속삭이며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까워지면서 그들은 갑판 위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큐호 윤이 그들을 보았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아이를 죽이겠다. 큐호 윤이 소리쳤고 민재를 데리고 나타나며 겁에 질린 아이의 머리에 총을 겨누었습니다. 지호는 세상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좁혀졌습니다. 그는 민재를 바라보았고 아이의 눈에 비친 두려움을 보았으며 그를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큐호, 윤, 지훈이 평화의 표시로 손을 들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지훈 민입니다. 네가 나를 죽이길 원했던 걸 알아. 자, 내가 여기 있다. 네 배에 올라가게 해줘. 이야기하자. 아이를 풀어주고 나를 데려가라. 큐호 요는 제안을 고려하는 듯 보였고 그의 시선은 지훈과 경찰 배의 불빛이 다가오는 지평선 사이를 오갔습니다. 좋다. 큐호 요니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올라와라. 너만.
지훈이 큐호 윤이 요트에 오르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그는 동식 리와 눈길을 교환했습니다. 둘 다 이제 일어날 일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강하게 뛰는 가운데 지호는 미지의 세계로 한 발짝 내딛었습니다. 무고한 아이를 구하고 아마도 그 과정에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양이 완전히 지평선 위로 떠올라 장면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지호은에게는 아마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태양이 거친 물결 위에 강렬하게 빛나고 있을 때 지호은은 해병 요트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눈은 어스레한 손실에 빠르게 적응했고 큐호 윤이 민자애를 방패로 삼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선을 환영합니다, 민씨. 큐호 윤이 비뚤어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부활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 지훈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민재를 응시했습니다. 아이는 떨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구원자의 모습을 보며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윤경호, 지훈민이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이건 너무 지나쳤어. 아이를 놔줘. 네가 원하는 건나잖아. 윤경호는 쓰라리게 웃었다. 아니 민지훈, 너는 그저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야. 내 연구를 자금 지원해줄 깊은 주머니였지. 박수진과 최승호가 내 몰락의 진짜 설계자야. 그 폭로는 지훈민에게 복부를 가격한 주먹과도 같았다. 그가 알아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부는 여전히 박수진이 어떤 식으로든 조종당했을 거라는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그의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왜? 지훈민이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다. 이 모든 것을 정당화할 만큼 중요한 게 대체 뭐야? 윤경호의 눈은 거의 광적인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정당화? 나는 세상을 바꿀 발견의 직전에 있어. 자연사 원인을 모방할 수 있는 화합물을 말이야. 그게 가져올 힘을 상상할 수 있어? 지훈민은 조심스럽게 한 발짝 앞으로 나갔다. 하지만 무고한 생명을 대가로 치르면서 말이야. 아이들, 윤경호. 너는 아이들로 실험을 해왔어. 잠시 동안 윤경호의 얼굴에 후회와 비슷한 것이 스쳤다. 진보를 위한 필요한 희생이야. 이 아이들, 아무도 그들을 그리워하지 않을 거야. 고아들 사회에서 잊혀진 존재들이지. 넌 틀렸어. 지훈민이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해. 모든 아이는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 말을 하던 중 지훈민은 민재가 서서히 윤경호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며 미묘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눈치채었다. 의사는 자신의 연설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이를 알아채지 못하는 듯했다. 도덕에 대해 설교하지 마라. 윤경호가 소리쳤다. 너야말로 착취와 탐욕 위에 제국을 세운 자야. 네가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 내가 모를 줄 아냐? 수진박인에게 모든 걸 말해줬어. 윤경호의 말은 지훈민에게 강하게 다가왔다. 성공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는 의심스러운 결정을 내렸고 경쟁자들을 짓밟았으며 여러 번 직원들의 복지보다 이익을 우선시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죄책감이 온전히 떠올랐다. 내 말이 맞아. 지훈민이 인정하며 말했다. 윤경호를 놀라게 하며 나는 실수를 저질렀어. 성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다치게 했지. 하지만 지금 여기서 나는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윤경호, 너에게도 아직 늦지 않았어. 의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고 민재를 잡은 손이 살짝 풀렸다. 그게 아이에게는 충분했다. 민재는 놀라운 속도로 윤경호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와 지훈민에게 달려갔다. 안 돼. 윤경호가 소리치며 총을 들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지훈민은 앞으로 뛰어들어 민재를 자신의 몸으로 감쌌다. 총성이 울렸고 지훈민은 어깨에 날카로운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민재를 품에 안은 채 그는 윤경호에게 돌진해 그를 넘어뜨렸다. 총은 바닥으로 떨어져 갑판 위를 미끄러졌다. 윤경호와 지훈민은 요트 바닥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어깨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지훈민은 자신도 몰랐던 힘을 찾았다. 아마도 아드레날린 때문이었을지 아니면 민재를 지키려는 결의 때문이었을지. 그만해. 지훈민이 소리치며 윤경호를 제압했다. 끝났어. 경찰이 오고 있어. 탈출구는 없어. 윤경호는 헐떡이며 지훈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존경이 섞여 있었다. 네온 죽은 채로 남았어야 했어, 민.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다. 경찰 보트가 도착한 것이다. 지훈은 경찰관들이 요트에 오를 때까지 윤경호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들고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지훈의 상처를 처리하는 동안 그는 눈으로 민재를 찾았다. 아이는 구석의 담요에 쌓여 앉아 한 여경에게 위로를 받고 있었다. 민재, 지훈이 부드럽게 불렀다. 아이는 눈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고마움도 함께 느껴졌다.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약속해. 김혜림과 이동식은 조금 뒤 다른 보트로 도착했다. 지훈의 상처를 보며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걱정이 섞여 있었다. 지훈! 김혜림이 그를 향해 달려오며 외쳤다. 괜찮아. 총소리를 듣고는 지훈은 멀쩡한 팔로 그녀를 안으며 감정의 물결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괜찮아. 민재는 안전해. 그게 전부야. 경찰관들이 윤경호를 데려가고 구급대원들이 지훈을 병원으로 이송할 준비를 하는 동안 김혜림은 그의 곁에 남아 손을 잡고 있었다. 네가 해냈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재를 구하고 윤경호를 막았어. 지훈은 고요한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렇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 많은 것을 바로잡아야 해. 김혜림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길에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보트가 그들을 육지로 데려가는 동안 지훈은 인생의 한 장이 닫히고 가능성과 구원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 민재가 안전하고 윤경호가 체포되었으며 김혜림이 곁에 있는 지금 지훈은 새로운 시각과 새로워진 마음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맞서겠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 앞으로 펼쳐진 수평선은 밝고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해병은 지훈이 과감히 뒤로 남겨두기로 결심한 과거의 상징이 되었다. 그 드라마틱한 바다 구조 이후로 6개월이 지났다. 도시는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거리에는 새로움과 희망의 공기가 가득한 듯했다. 지혼 미인은 단순하지만 우아한 정장을 입고 새로 단장한 새벽 고아원 앞에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HL임 킴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자랑과 애정이 가득했다. 준비됐어? 그녀가 부드럽게 물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문이 열리며 미소 가득한 아이들, 고아원 직원들, 그리고 기자들로 가득한 마당이 드러났다. 벽에는 화려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고아원의 대대적인 재개장을 축하하고 있었다. 지호은이 연단으로 걸어가는 동안 그는 군중 속에서 익숙한 얼굴들을 발견했다. 재훈콘, 이제는 고아원의 보안 책임자로 그에게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동시클리, 아이들의 정원사이자 멘토로 새로운 목적을 찾은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태원한, 항상 전문가답게 시 공무원들과 함께 서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호은의 마음을 벅차게 만든 것은 특별한 한 얼굴이었다. 민재,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어 생기가 넘치는 그는 첫 번째 줄에 서 있었고 그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가 가득했다. 지호은은 목을 가다듬고 연설을 시작했다. 얼마 전만 해도 저는 말 그대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어두운 곳에 있었습니다. 성공은 은행 계좌의 숫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힘으로 측정된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틀렸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군중을 둘러보았다. 제 삶은 제가 진정한 성공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뀌었습니다. 이 고아원, 새벽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그들이 소중하고 사랑받으며 밝은 미래가 있다는 약속입니다. 지호는 고아원에서 이루어진 변화와 개선 사항들을 설명하며 계속했다. 최첨단 의료시설,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심리치료, 그리고 각 아이의 독특한 재능을 키우기 위해 설계된 다양한 방과 후 활동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지호는 열정적으로 선언했다. 오늘부터 민자에다는 이 모델을 전국의 고아원에 적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어떤 아이도 잊혀지거나 가치 없다고 느껴서는 안 됩니다. 마당에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혜림은 눈물을 흘리며 지훈과 함께 연단에 섰다. 함께 리본을 끊으며 공식적으로 새로운 고아원의 개장을 알렸다.
아이들이 새로운 시설을 탐험하며 뛰어다니는 동안 지호는 그의 팀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해냈어요, 보스. 재훈 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야, 지호은 민이 고쳐 말했다. 우리가 해냈어, 우리 모두가. 태원 한이 손에 서류를 들고 다가왔다. 소진 파크와 승호초에 관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 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을 준비를 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둘 다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소진 파크는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케융호 요원의 다른 작전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형량이 15년으로 감형되었어요. 반면 승호초이는 가석방 없이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훈민은 조용히 그 정보를 받아들였다. 배신에 대한 아픔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에 마음 한편으로는 평화로움을 느꼈다. 그리고 큐호요는 그가 물었다. 종신형입니다. 태원 한이 대답했다. 아이들에게 저지른 범죄로 인해 그는 다시는 자유로운 몸으로 빛을 보지 못할 겁니다. 지훈 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생의 한 장이 마침내 끝났음을 느꼈다. 그 순간 민재가 조심스럽게 그룹에게 다가왔다. 지훈 미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췄다. 고마워요, 민 선생님. 아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를 구해주셔서, 우리에게 집을 주셔서. 지훈 미는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민재를 껴안으며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위험이 이 순간을 위해 값졌다고 생각했다. 아니야, 민재. 지훈민은 감정이 북받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에게 고마워야 해. 너와 다른 아이들이 나를 구했어. 나에게 목적과 더 나은 사람이 될 이유를 주었어. 해가 지기 시작하며 뜰을 금빛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지호은민은 새로운 가족들로 둘러싸여 있음을 느꼈다. 곁에는 혜림 킴이 있었고 그녀의 손은 그의 손과 단단히 맞잡혀 있었다. 재훈콘, 동식리, 그리고 태원하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함께했던 충직한 친구들이었다. 그리고 아이들,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수십 개의 빛나는 얼굴들. 지호은민은 하늘을 바라보며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평화를 느꼈다. 그의 여정은 길고 예상치 못한 전환점들로 가득했지만 이 순간 그는 마침내 세상에서 진정으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무슨 생각해? 혜림 킴이 부드럽게 물었다. 지훈민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미래에 대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모든 삶들에 대해, 역경 속에서 찾은 사랑에 대해. 혜림 킴은 몸을 기울여 그를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야. 새벽이라는 이름의 고아원에 밤이 내려앉으면서 한때 권력과 돈에 집착했던 거물 지호은민은 이제 사랑과 연민으로 변한 남자로서 그의 진정한 이야기가 이제야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구원과 두 번째 기회,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변혁적인 힘에 대한 이야기. 내일은 새로운 도전과 선을 행할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훈민이 혼자서 정상에 서 있는 남자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가족들로 둘러싸여 열린 마음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맞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밤하늘의 별이 빛나기 시작하면서 지훈민은 인생의 한 장을 닫고 그를 기다리는 새로운 새벽을 위해 또 다른 장을 열 준비가 되었다.